연인이라는 영화인데요. 요거는 영화의 배경은 그러니까 프랑스가 점령한 베트남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주인공, 요 소녀가 이제 거기 이제 놀러 베트남에 이제 여행을 왔다가 중국 부호의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이 소녀의 집은 막 그렇게 막 부자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중국 부호 청년을 만나고 이제 막 연애하고 사랑하고 막 이랬는데 결국은 이제 워낙에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제 반대로 어떤 집안의 반대로 헤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헤어질 때 나오는 이제 음악이 바로 쇼팽의 이별 왈츠입니다. 그래서 쇼팽은 사실 우리가 1810년대에 태어난 작곡가인데요. 우리는 쇼팽을 이제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사실 다른 작곡가들은 피아노에만 몰두를 한 게 아니었어요. 아까 이제 우리가 살펴본 베토벤 같은 경우에도 뭐 교향곡으로서 큰 성공을 거둔 작곡가고 슈베르트도 자신의 열망을 피아노로 풀려고 했었어요. 근데 쇼팽은 사실 오로지 예를 들어 쇼팽 뭐 교향곡 없습니다. 쇼팽 바이올린 뭐 협주곡 현악사중주 없습니다. 오로지 정말 피아노의 장르에만 몰두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감정과 모든 표현을 다 피아노라는 악기를 표현을 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실 그 쇼팽이 첼로 소나타와 가곡이 몇 개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첼로 소나타도 어떻게 타이틀이 붙여져 있냐면요. 쇼팽의 첼로 소나타가 아니라 쇼팽의 첼로 앤 피아노 소나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의 비중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를 해요. 그래서 그만큼 오로지 피아노에 몰두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쇼팽은 사실 폴란드 작곡가인데요. 쇼팽이 21살이 되던 해에 파리에 건너가서 연주를 했는데 그 연주가 정말 대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쇼팽은 파리에 정착을 해서 이제 음악 활동을 뭐 작곡가로서도 또 피아노 선생님으로도 피아니스트로도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항상 파리에서 성공을 하고 파리에서 활동을 했지만 쇼팽은 자신의 그 뿌리, 폴란드의 뿌리를 잊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쇼팽의 곡 중에서 굉장히 춤곡들이 또 많은데요. 뭐 폴로네이즈, 마주르카, 왈츠 이런 것들이 춤곡인데요. 왈츠를 제외하고 폴로네이즈, 마주르카는 폴란드의 민속 춤곡이에요. 그래서 그 민속 춤곡의 리듬을 따와서 이제 자신의 그런 어떤 애국심을 보여주며 그런 이제 곡들을 작곡을 했습니다. 쇼팽의 왈츠는 조금 이제 다른데요. 사실 왈츠하면 우리가 춤을 추는 왈츠를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근데 쇼팽 왈츠는 그런 춤의 목적보다는 연주의 목적으로 작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연인에 나왔던 그 이별의 왈츠, 요것도 들으면 아 이게 쇼팽 왈츠였구나 이렇게 아마 익숙하게 아실 것 같은데요. 한번 요 쇼팽 왈츠를 연주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또 다른 한번 영화로 넘어가 보려고 해요. 쇼팽의 또 이제 녹턴이라는 곡이 나오는 게 바로 피아니스트라는 영화인데요. 이 피아니스트는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이제 배경인 영화예요. 그래서 스필만이라는 이제 유대계 피아니스트의 실제 이제 이야기를 다룬 건데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그 스필만이라는 유대계 피아니스트가 이제 이제 독일의 그런 습격을 피해가지고 어떤 이제 폐허가 되는 집에 이제 숨어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이제 집에는 있는 거라고는 정말 낡아 막 쓰러져 갈 것 같은 그런 피아노가 한 대 있고 먹을 거라고는 그냥 통조림 하나 정도 그렇게 있는 그런 데서 은둔 생활을 하다가 독일 장교한테 발각이 되는 거예요. 발각이 돼서 독일 장교는 한눈에 이제 그 사람이 유대계 사람인 거를 유대인인 거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총을 겨누고서는 너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 여기 왜 있냐 이렇게 이제 추궁을 하자 스필만이 자기는 원래 피아니스트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만히 총구를 겨누고 있다가 그러면은 한번 너가 정말 피아니스트라면 저기 있는 저 피아노로 한번 연주를 해봐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스필만이 연주를 하는 게 바로 이 쇼팽의 녹턴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생애의 정말 마지막 연주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연주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쇼팽 녹턴이라 하면은 우리 말로는 야상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밤야, 생각할 상, 그리고 곡조 곡자를 써서 직역을 하자면 그냥 밤에 생각하는 그런 곡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그래서 밤 하면은 사실 이렇게 고요하고 또 굉장히 서정적이고 뭔가 감정적이고 이런 느낌들이 들잖아요. 그래서 쇼팽의 야상곡, 녹턴들도 대부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밤에 영감을 받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표현력이 또 풍부하고 서정적인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스필만이 연주를 했던 쇼팽 녹턴 작품 번호는 없어요. 작품 번호는 없고 C# 마이너 내림 다전조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연주했던 쇼팽의 나상곡이고요. 이제 저희 한번 다음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음악을 즐기다. 사실 이제 공연 전에 이제 공연을 가장 이제 어려워하는 게 한 번 사실 이제 클래식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 와보면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찾게 돼요. 근데 사실 그 처음이 어느 분야나 사실 처음이 어렵잖아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이제 될 것 같은 게 보면은 보통 이제 가고자 하는 공연들 뭐 보통은 이제 공연장이 되겠죠. 그 공연장에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그날의 프로그램이 사실 미리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연들을 그 날짜를 클릭하고 공연들을 클릭을 하면 그 미리 이제 프로그램 구성이 나와 있어서 그때 이제 사실 요즘은 정말 그 세계 최대의 정말 미디어 플랫폼 유튜브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튜브를 활용해서 꼭 굳이 음반이 없더라도 그 유튜브를 활용해서 그 곡들을 미리 한번 들어보면은 훨씬 더 이제 듣는데 더 이렇게 더 즐길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오늘 이제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뭐 이렇게 통해서 들었던 이제 음악들도 어디선가 이제 들리면은 이거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방법들이 있을 테고 또 이제 공연 당일에 이제 제가 이제 제 이제 주변 지인들 중에서는 음악을 안 하는 지인들도 이제 굉장히 많은데 그 이제 지인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게 그거예요. 뭐 입고 가야 돼? 이렇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입고 와도 된다. 그냥 저도 실제로 뭐 이렇게 막 청바지도 입고 가고 이렇게 공연을 그래요. 근데 다만 이제 뭐 그래도 어쨌든간 가서 이제 공연을 감상하고 앉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이제 뭐 슬리퍼에 반바지만 아니면 되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치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캐주얼하게 입고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그런데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살짝 이야기했듯이 이제 박수를 언제 치냐 이제 이런 거. 그래서 만약 그 악장 사이 근데 악장이 또 언제 끝나는지 너무 모르겠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손을 내릴 때 피아노 같은 경우에 손을 내릴 때 기다리시면 되고 지휘 같은 경우에 지휘 몸을 내려놓을 때 이렇게 기다리다가 하면 됩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정말 부담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공연 중에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예전에는 사실 이런 음악회가 정말 하루 종일 됐었대요. 10세기, 18세기에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음식도 먹고 뭐 이제 밖에 나갔다 오고 막 이렇게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그렇게 길게 하루 종일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어떤 클래식 공연 중에는 이제 뭐 그렇게 뭘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 뭐 먹고 갑자기 뭐 어디 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든지 이렇게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분위기구나 라는 거를 조금 이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또 사실 공연 당일날 가면은 이제 프로그램 북이 있어요. 프로그램 책을 이제 보통 다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또 이제 그날에 이루어지는 곡들에 대한 해석이 또 이렇게 한글로 풀이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선도 이게 뭐 예를 들어 아까 우리 비발디에서 시를 이제 한번 읽어봤듯이 이런 분위기에 이런 곡이구나 라는 것을 미리 알고 가면 우리가 사실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잘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그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즘에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공연 중에 사실 이렇게 핸드폰이 울리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제가 이제 최근에 간 거에서도 이제 그랬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뉴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실제 어떤 연주자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이 막 울리는데 안 끈 거예요. 또 안 끄는 거예요. 자기 아닌 척 하려고 이제 안 끄는데 너무 이제 그 방해가 된 거예요. 몰입에. 그래서 그냥 연주를 멈추고 들어가 버렸대요. 들어가 버린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좀 재치 있는 연주자 같은 경우는 이것도 유튜브에 또 있더라고요. 핸드폰이 막 울리는데 그 소리를 이제 그 사람 절대 음감이 되니까 듣고 그냥 발리하는 연주였는데 그 연주 핸드폰을 나다 이러면서 그 실제 연주를 해서 사람들이 다 웃고 그냥 다시 시작을 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또 여기서 이제 착안을 한 게 미국의 작곡가인데요. 존 케이지라는 20세기 작곡가가 있어요. 근데 그 작곡가의 4분 33초라는 곡이 있는데요. 그 곡은 악보를 딱 받으면은 음표가 하나도 안 그려져 있고 타셋이라는 게 조용히 그냥 가만히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밖에 악보에 안 적혀 있어요. 이건 뭐냐? 그냥 그 곡을 존 케이지 4분 33초를 만약 연주한다 하면은 그냥 연주자 뜯고 걸어 나와서 피아노에 앉아서 4분 33초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조용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객 속에서 이제 뭐 난리가 나겠죠. 웅성웅성 왜 저래? 그래서 잊어버린 거 아니야? 연습이 안 된 거 아니야? 그래서 뭐 하는 거지? 말면서 어떤 사람은 뭐 기침을 할 테고. 근데 그런 모든 것을 그 순간에 나오는 소리 모든 것을 음악으로 본 어떤 우연 음악, 그러니까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음에 대해서, 소리에 대해서 다 음악으로 본다라는 그런 현대 작곡가도 또 있습니다. 네. 되게 이제 신기하죠? 되게 색다르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특강을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사실 생각하기에 세상에 진짜 모든 정말 만물, 그리고 정말 가슴 속에, 제 마음 속에 어떤 진짜 감정이든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있다면 저는 그게 바로 음악이라는 언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날은 근데 이런 좀 궁금증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을 하면서 베토벤의 월광, 달빛을 연주를 했잖아요. 사실 그런 달, 뭐 달빛, 월광, 뭐 드뷔시도 이제 월광을 작곡을 했었고, 그리고 쇼팽도 뭐 밤, 녹턴 이런 걸 작곡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밤, 그런 달빛을 작곡한 그런 음악가들은 많은데 왜 반대로 이렇게 막 화창한 낮이나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밝게 빛나는 태양을 주제로 한 작곡가는 왜 없을까? 그런 곡은 왜 찾아보기 힘들까? 이런 질문을 하루는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제 힘든 상황들을 겪으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냥 그래, 그냥 우리의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항상 저렇게 태양처럼 막 밝게 빛날 수만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때로는 진짜 정말 어두움이 찾아오고, 삶의 어둠이 찾아오고, 진짜 무엇보다 정말 칠흑 같은 그런 어떤 어두컴컴한 밤에 정말 한 줄기 정말 달빛, 그 무엇보다 밝게 빛나는 달빛, 그게 바로 음악이 아닐까라는 그런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함께 동행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때로는 삶의, 인생에 그런 어떤 어두운 밤이 찾아올지라도 그 어두운 밤을 그 무엇보다 밝게 비추는 한 줄기 달빛 같은 그런 월광 같은 그런 음악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기를 바라면서 이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 월광의 3악장 마지막으로 연주드리고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인경 교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서울에서 직접 오셔서 공연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나눠가지고 오늘 우리 피아니스트 배인경 교수님을 저희 마을의 인문학에 귀한 인재로 정식으로 영입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정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뭔가 우리 화성이 또 문화도시로서 좀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는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그 여러 선생님들 의견을 듣다 보니까 제가 다른 지역에서 했던 그 음악회가 떠오르더라고요. 유모차 음악회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제 공연 같은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 아닌 이제 뭐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이제 아이들은 입장이 불가한데요. 그 유모차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뭐 어머니들을 위해서 뭐 산모들을 위해서 태교 음악 이런 것도 가능하고 또 이제 유모차 음악회다 보니까 이제 유모차를 또 끌고 이렇게 온 아이들이 또 얼마나 이제 뭐 사실 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소리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이제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분들이 어린 자녀층들도 다 입장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수 계층에만 이제 그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러 계층,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어린 아이들을 위한 그런 어떤 흥미를 이끄는 음악회 어떻게 보면 가장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정말 커나가는 꿈나무들인데 그래서 그런 음악회들을 이제 뭐 그런 애니메이션을 주제로 해도 좋고 뭐도 좋고 하지만 그런 연령층을 낮춰서 뭐 실제로 그냥 뭐 유모차를 끌고 가도 된다 뭐 이럴 정도로 이렇게 구체적인 기획이 이루어지면은 더 좋지 않을까, 호응을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과제를 넘겨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을의 문학은 해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교수님 말씀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프로그램 한번 꼭 2021년도에는 저희가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고생해 주시고 정말 귀한 연주 이렇게 보여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문학의 이름으로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서울대학교 그리고 일본의 동경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을 속의 인문학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또 올해 6월에서부터 7월까지는 경기문화재단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바로 이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동탄 이신도시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문화자원 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교육과 지역 브랜드 형성에 가장 초점을 맞춰서 5월부터 11월까지는 성남 미디어센터 시민창작자 제작 지원 사업으로 판교 신도시에 가서 판교 신도시의 인문, 예술 인프라들을 발굴하고 영상으로 시리즈를 제작했고요. 여기는 서울시청에 가서 이제 그 마을교육 공동체에 관해서 우리 박동국 교육자문관님과 인터뷰했던 그 사진입니다. 또 보시다시피 저희 사무실에서 9월부터 11월까지 오늘까지 오기에 이르기까지 문학, 연극, 명상, 요가, 영화, 미술 등 다양한 장르별로 문화예술 교육을 실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학은 감동으로 말한다 라고 하는 우리 백운봉 서원대 한국어문학과 교수님의 문학 특강을 시작으로 행복한 연극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매직서클이라는 이 공간으로서 우리가 함께 초대돼서 그 안에서 우리는 배우로서 관객으로서 함께 뛰논다는 우리 김기태 극단 조이키즈 대표의 연극 특강이 이어졌고, 그리고 몸과 마음의 호흡을 전체를 일치시키고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명상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신 우리 비베카 요가 대표의 명상 요가 특강이 있었으며, 또 서부에서부터 상영까지 영화는 일종의 종합예술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신 우리 영화 마파도 조감독이셨던 허인석 영화감독의 영화 특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소재, 어떤 소재든지 그 소재들을 포착하고 색채를 포착해서 다양한 아름다움을 그려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우리 국전대상 수상화가 서륜의 화가의 미술 특강도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마을의 문학의 첫 해이고 또 알리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올해 10월에 화성시 마을자치센터 특강으로 마을의 문학을 소개드렸고요. 또 올해 10월에 아주 귀한 분들이 직접 사무실로 찾아와 주셨는데 화성 청년기록단에서 방문해 주셔서 역시 저희 마을의 문학을 소개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 10월에는 강동구청과 강동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서울에서 요청이 있어서 마을공동체의 어떤 선진 사례로 저희 마을의 인문학을 함께 봐주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모시고 동탄 이신도시 자랑을 엄청 잔뜩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에 경기문화재단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본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도시 사례답사를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파주 출판도시 등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1년 동안 화성, 하남, 성남, 서울 강동, 파주까지 인문학의 현장들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2020년 아주 감사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특히 동탄 이신도시 우리 이웃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정말로 이 지역사회 안팎에서 많은 후원과 지원을 해주심에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내년도에 어디에 살아도 행복한 도시의 시작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스페인의 빌바오가 철강으로 굉장히 유명한 공업 도시였어요. 근데 이 도시가 이제 철강 산업이 쇠퇴하면서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실업률은 한 30%까지 올라갑니다. 이때 이제 스페인의 그 빌바오의 시장이 뉴욕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을 들어오려고 할 때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지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건물 공장을 지어야지 무슨 미술관을 들여오냐. 근데 그때 시장이 이거 다 지을 때까지만 믿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믿기 어렵지만 어떻든 주민들이 그 신뢰하는 과정 속에서 이 박물관을 준공을 했고 그 즈음에 일자리가 4,000개 이상이 창출이 됐고 그리고 30만 명이었던 인구는 40만 명 이상으로 증가를 했고 스페인이 최근에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평균 3만 달러 정도 되는데 이 지역의 1인당 주민소득은 1인당 4만 달러가 됩니다. 이건 학술적으로도 구겐하임 효과라는 말로 쓰일 만큼 예술이 지역을 마을을 살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의 인문학은 바로 이런 것을 모토로 우리가 예술의 힘으로 인문의 힘으로 어디에 살아도 행복한 도시 그리고 어디에서도 배우고 일하고 성장하고 즐길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느끼는 그 마을의 변화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데요. 혹시 이 마을의 인문학 사업에 관심 있으시거나 조금 더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은 저는 끝나고 조금 남아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함께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을의 인문학은 계속해서 더 좋은 소식으로 내년에도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음악회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